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린 스타트업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앞에서 우리가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비즈니스 모델, 즉 오스트왈드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린 스타트업인데, 오늘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두 번째 주제, 린 스타트업에서 배울 텐데요. 자, 린 스타트업은 이제 린 자체가 굉장히 슬림하다, 뭐 이런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원천은 일본의 린 경영, 슬림한 경영의 이제 주요 원칙을 창업 기업의 경영 전략으로 적용하면서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제 린 경영 자체가 굉장히 보시면은 이제 토요타의 생산 시스템을 미국식 환경에 맞춰서 재정립한 신경영 기법이다. 그래서 저스트 인 타임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죠. 재고가 없이 어떻게 보면 어떤 자동차 생산을 할 때 토요타가 부품 재고 없이 이제 그 조립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부품들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도착하고 정확하게 도착한 그 부품들을 바로 조립할 수 있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재고가 없는, 결과적으로 비용을 굉장히 절감한, 그래서 자재 구매에서 생산, 재고 관리, 판매 일까지 전 프로세스에서 발생되는 낭비를 최소화한 그런 개념이 이제 토요타가 적용한 린 경영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소의 비용, 가급적 같은 비용을 발생하지 말고 최소의 비용으로 목적을 달성하자 하는 그런 철학이 이제 린 경영이고요. 이 린 경영을 이제 스타트업에 적용한 것이 린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린 스타트업은 이제 누가 만들었냐면 에릭 리스가 만들었는데, 이 에릭 리스가 이제 대학을 졸업 이후에 창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스탠퍼드 졸업하고 상당히 우수한 그다음에 창업 그 경험도 어느 정도 쌓고 창업했는데 아주 실패를 하죠. 자신만만하게 창업했지만 실패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창업에 실패하고 성공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 창업 기업들이 좀 더 실패를 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 끝에 이제 나온 것이 린 스타트업입니다. 자, 그래서 린 스타트업은 문제와 해결책이 불확실한 스타트업들, 그런 기업들한테 상황에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저렴하고 스피디하게 개발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중요한 게 키워드가 이제 고객의 니즈죠. 에릭 리스도 실패했던 거는 고객의 니즈를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만들고 싶었던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외면하게 됐고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고 내가 갖고 있는 기술, 내가 갖고 있는 특허, 이걸 이용해서 내 위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고객이 원하는 것이냐, 즉 고객의 니즈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어떤 비결이다. 자, 그것을 깨닫고 이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 서비스 개발하되 굉장히 이제 그 좀 비용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빠르게 스피드하게 개발하는 그런 전략이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스타트업 프로세스는 저렇게 됩니다. 아이디어를 먼저 개발하면 아이디어에서 빠르게 어떤 제품, 프로토타입을 개발해서 출시해서 고객한테 사용하게끔 하고 피드백을 받고 다시 이제 이렇게 반복 그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제품을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스피드하게 출시하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최소 존속 제품, MVP,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이것을 이제 빠르게 제조합니다. MVP, 우리가 알고 있는 밸류어블 뭐죠? MVP 죄송합니다. 갑자기 most valuable people, 그게 아니죠. 버슨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끊어. 네, 다시 조금. 아까처럼 전장을 넘겼다. 네.
시작할게요. 네. 하나, 둘. 네. 이 린 스타덤은 이제 에릭 리스가 이제 발명을 했는데요. 개발을 했는데 에릭 리스도 역시 이제 스탠퍼드 대학 졸업하고 창업을 했지만 실패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창업 기업들이 실패를 하지 않고 좀 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자신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개발한 것이 린 스타트업입니다. 린 스타트업의 정의는 문제와 해결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저렴하고 스피디하게 개발하는 전략을 말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켜야 된다. 에릭리스도 자기가 개발하고자 하는 것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의 니즈하고 맞지 않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첫 번째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렴하고 스피드하게. 자,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린 스타트업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먼저 개발하고 그 아이디어를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최소 존속 제품, 즉 미니멈 바이블 프로다. 일종의 이제 프로토타입이죠. 그것을 빠르게 이제 제조해서 출시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그 시장에서의 반응을 측정하죠. 그래서 고객들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어떤 것을 더 원하는지 등등을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또 반영해서 또 개선하고 또 사용하게끔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반복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build faster, 그다음에 measure faster, 그죠? measure faster, 그다음에 learn faster 해서 린 스타트업에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스피드하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이 프로덕트 디벨로먼트 기술 개발 이제 제품 개발할 때 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는 이제 보면은 전통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워터폴이라고 아주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넘어가는 그런 개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문제가 확실합니다. 대부분 알려져 있고요. 솔루션도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 이제 이런 전통적인 방법을 많이 쓰죠. 요구 사항이 뭔지, 거기에 관련된 스펙이 뭐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디자인 이후에 이제 제품 개발해서 넘어가는 뭐 이런 이제 단계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단계. 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케이스고, 두 번째는 에이질 프로덕트 디벨롭먼트인데 이거는 이제 주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제 보면은 문제는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요. 알아요. 그다음에 이제 솔루션은 잘 몰라요. 해결책은 이런 경우 이제 에이질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많이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은 이제 유저 스토리즈 해가지고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릴리스 플래닝, 뭐 이터레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사용자한테 계속해서 이제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만족할 때까지 쭉 반복해가지고 억셉턴스 테스트에서 억셉트 할 때까지 인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다시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만족하면 그때 이제 릴리스 시장에 출시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만드는데 정확하게 솔루션이 모를 경우에 이제 에이지 프로덕트를 쓰는데요. 린 스타트업은 이제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문제조차도 이제 모르는 거죠. 프로그램 언노운, 솔루션도 언노운. 문제가 뭔지 잘 몰라요.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고 고객이 정말 찾는 것이 잘 모르는 그 불확실한 상황이죠. 그런 경우 이제 우리가 린 스타트업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커스터머 디스커버리 그래서 고객을 발굴하고요. 문제의 타겟 고객을 발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객한테 제품을 이제 사용하게끔 MVP, 미니멈 바이오 프로덕트를 주고 계속해서 밸리데이션, 고객한테 검증을 받는 거죠. 언제까지?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에이질 프로덕트 디벨롭먼트를 이제 채택한 게 사실은 린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죠. 에이즈 프로덕트가 이제 반복해서 고객한테 억셉트 할 때까지 그 개념을 이제 채용한 건데, 그래서 고객이 만족하면 이제 그때 이제 고객한테 마케팅을 하고 시장을 이제 확산하는 그런 전략이 린 스타트업이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부연 설명인데요. 여기 보시면 전통적인 개발 방법과 이제 린 스타트업 개발 방법 보시면 가장 큰 차이는 전통적인 개발 프로세스는 컨셉이 나오고 프로덕트 나오고 알파 베타 테스트 나오고 그 맨 마지막에 사용자들이 사용합니다. 그때 문제는 뭐예요? 사용자 고객이 이때 제품을 보고 사용하는데 만약에 여기 불만족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이제 구매가 안 이루어지겠죠. 매출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죠? 이런 이제 방법이 전통적인 개발 프로세스인데 린 스타트업은 이제 고객 개발 프로세스는 고객한테 아주 초기에 미니멀 바이오 프로덕트를 이제 사용하게끔 해서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고객의 만족도, 즉 고객의 니즈가 뭐냐? 그 고객의 니즈를 최대한 만족시키는 제품을 아주 빠르게 개발하고 그 다음에 시장을 출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들의 니즈에 더 적합한 그런 제품을 또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법이 이제 린 스타트업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스티브 블랭크가 이제 이 고객 개발 방법론을 제안하는데 요거를 이제 에릭 리스가 린 스타트업으로 이제 발전시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MVP 대표 사례입니다. 그래서 드랍박스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우리가 드랍박스 많이 사용하는데 처음에 드랍박스가 나왔을 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는. 그래서 뭔가 이것을 사용자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보시면 3분가량의 비디오를 먼저 만들었어요. 미니멀 바이오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드랍박스의 기능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회원들한테 돌렸죠. 했더니 하룻밤 사이 회원 숫자가 5천 명에서 7만 5천 명으로 증가하더라. 왜? 관심이 있어서. 재미있고. 그래서 이 정도 기능과 서비스면 나는 드랍박스를 가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린 스타트업을 적용해서 성공한 사례고요. 두 번째 MVP 사례는 이제 에어비앤비입니다. 에어비앤비도 지금 뭐 굉장히 우리가 뭐 그 앱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하지만 처음에 이 브라이언 체스키하고 조케비아가 이 에어비앤비를 할 때는 정말 사실 이제 아파트 월세를 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들한테 일단 이 방을 빌려주는 그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구현을 해서 이렇게 이제 고객들한테 사용하게끔 이렇게 제공을 하고 고객들이 사용해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확산이 된 거죠. 자, 성공한 케이스고요. 세 번째 MVP 사례, 미니멀 바이오 프로덕트는 그룹폰입니다. 그룹폰 좀 우리가 공동 구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그 그룹폰 같은 경우도 이제 앤드루 메이슨이 이제 자금 모집 기업 등등 할 수 있는데 이 플랫폼을 개발했어요. 사이트가 인기를 처음부터 끌었냐? 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데일리 그룹폰이라는 블로그를 설치한 후 수작업으로 제품 행사를 업로드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요번에 무슨 레스토랑에서 뭐 10명이 뭐 20명이 뭐 몇십 명이 공동으로 구매하면은 싸게 해주겠다. 그걸 이제 블로그에 올려놓고요. 그 쿠폰 시스템을 만들거나 웹사이트를 개편에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지 않고 일단 요 내용을 먼저 올려놓고 그 사용자들이 신청하면은 숫작업으로 뒤에서 숫작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쿠폰을 발송하고 있겠습니다. 이거 일종의 이제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모르죠. 이것이 마치 자동으로 이제 쿠폰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발급된 줄 알지만 그러기에 너무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테스트가 이 서비스가 고객들이 원하는 거냐, 고객들한테 인기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걸 먼저 테스팅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런 아주 기본적인 기능만 제공할 수 있는 MVP를 만들고 고객들한테 먼저 사용하게끔 던져주고 고객이 반응이 있으면 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추가적인 기능이 있으면 그걸 나중에 이제 반영해서 풀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제 MVP 사례고요.
자, 이 린 캔버스, 린 스타트업을 이제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배웠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하고 같은 린 캔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캔버스 작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학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린 캔버스는 뭐냐면 애쉬머리와 엘렉스 오스왈드가 창작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여기에 착안해 가지고 에릭 리스가 린 스타트업 개념을 이제 적용해서 개발한 그런 이제 캔버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보다는 빠르게 변하는 IT 창업 기업에 뭐 적합한 그런 이제 도구 방법이다. 그 장점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빠르다. 반나절 만에 여러 개의 사업 모델을 정리할 수 있죠. 굉장히 빠르게 작성할 수 있고요. 굉장히 간결하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피칭이 가능할 만큼 간결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다음에 이제 간편하다. 다른 사람들과 자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기 쉽고 공유하기 쉽다. 수정하기도 쉽고. 그래서 린 캔버스는 이제 장점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린 캔버스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오스트왈드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하고 그럼 어떻게 다르냐? 9개 블록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저기 이제 빨간색으로 X표 친 저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먼저 이제 핵심 파트너십 대신에 문제, 그 다음에 핵심 활동 대신에 해결책, 핵심 자원 대신에 핵심 지표가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 관계 대신에 일방적 경쟁 우위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구성 요소가 기존의 오스트왈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하고는 차이가 있고,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고객군, 그 다음에 가치 제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린 캔버스는 문제부터 시작하죠. 프로블럼부터. 문제부터. 그래서 문제가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당되는 고객이 누구냐? 그 다음에 이제 해결책은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이게 좀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와 린 캔버스를 이제 좀 이렇게 구분해서 봤는데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는 이제 창업 기업도 해당이 되지만 주로 이제 기존 뭐 중소 대기업 다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 편이고, 린 캔버스는 좀 창업 기업 쪽에 좀 포커싱이 많이 돼 있다 하는 것이 차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고객이 중요하지만 뭐 고객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접근 방식은 뭐 예상 수익원과 재무적 원천을 기본 전제해서 하지만 린 캔버스는 철저하게 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제 해결을 찾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된다 하는 것이 좀 차이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가장 문제가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 그래서 만약에 우버를 이제 제가 예를 든다면, 우버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안전성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뭐냐면 인도델리 외곽 지역에서 운전자에게 뭐 성폭행을 당한, 또 호주 멜번에서 연합사생의 성폭행. 그래서 이제 난 뭐 모르는 운전자한테 이 택시를 탔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뭐 차량을 이렇게 택시를 이렇게 이제 공유하는 서비스가 좋긴 하지만 이런 안전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가격 결정, 고객 입장에서 뭐 가격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 다음에 급하게 이동해야 되는데 늦게 오면은 기다릴 수밖에 없죠. 불편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각 나라마다 법적 규제가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 우버가 아직 이제 그 사업이 인정이 안 돼 있죠. 이와 같이 이제 나라마다 좀 규제가 다르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핵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제 우버도 린 스타트업을 적용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기존 대안은 뭐 여러 가지 이런 대안이 있었는데 이게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있었고, 그럼 이 문제에 이제 그러면 타겟을 할 수 있는 고객이 누구냐? 고객은 이제 상류층, 사업가, 전문직 종사자, 원약 100%를 사용하는 기존 고객, 도시 중산층들이 이제 이와 같은 우버 서비스를 사용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타겟으로 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얼리 어답터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고객들한테 그러면 어떠한 가치를 제안할 것이냐? 보시다시피 아까 문제점이 이제 안전성,
귀찮은 기다리는 거에 대한 불편함,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문제를 제기한 고객들한테 결국 뭐냐 어떤 가치 신뢰성과 빠름. 그래서 승객에게 안전하다. 우리 차는 안전하다. 그 다음에 바로 콜 부르면 정말 5분 내에 도착한다. 즉 신뢰성과 빠름을 이제 가치를 제한하지 않으면 이제 우버는 성공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가치. 그다음에 이제 신속한 고객 확보죠. 그래서 운전자에게는 그럼 뭐예요? 혼잡한 교통 상황에서 이제 뭐 택시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그죠? 바로 이제 오면 되니까 택시를 불러서 오면 되니까 바로 이제 그런 효율성, 즉 뭐냐면 그 택시 기사한테 막 길거리 헤매지 않고 그 콜이 오면은 바로 이제 신속하게 고객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승객한테는 신뢰성과 빠름, 운전자한테는 고객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다 하는 가치를 명확하게 줘서 어필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이 뭐냐? 해결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 그래서 이제 우버는 이와 같이 신속한 결제 기능, 팁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고객 만족, 운전자 평가 기능. 그래서 그 운전자가 이제 정말 이 사람이 서비스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등등의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만약에 운전자 평가가 안 좋은 운전자가 콜 오면은 선택 안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제한 및 가격 알람 서비스. 이거 이제 뭐냐면 너무 많은 비용이 나오면은 이 택시 타는 사람들이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뭐 30불 넘어간다, 40불 넘어간다면 이제 알람을 고객한테 해서 그 이제 가격에 대해서 좀 더 안심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알림 서비스, 뭐 푸시 알림,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각 나라의 법적 규제에 맞는 사전 승인 이런 것이 이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과의 채널은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모바일 앱, 그 다음에 푸시 알림 시스템, 요건 이제 채널로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수익원은 이제 뭐 수수료, 그 다음에 장비 및 자동차 대출, 또 시장 확대에 대한 뭐 수익 증가, 또는 이제 이 고급 택시죠. 그래서 우버 블랙 같은 것을 이제 뭐 라인을 확장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개인 자동차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구조를 좀 다양화한 우버엑스죠. 개인 자동차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다양한 이런 이제 서비스를 이제 확대하면서 수익원을 창출하는 그런 것을 이제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비용 구조는 이제 자동차에 뭐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 수리 비용 및 보험 비용 등등. 뭐 굳이 자기들이 자동차를 뭐 택시 회사처럼 갖고 있지 않아도 되잖아요. 개인들 갖고 있는 그 차를 가지고 지금 서비스하기 때문에 뭐 수리 비용, 보험 비용 우버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죠. 그죠? 그다음에 정보 및 규제 관계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뭐 서비스 제공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 이제 비용 구조고요. 핵심 지표는 이제 이 사업이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인데, 고객과 운전자가 뭐 하는 더 큰 뭐 공유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운전과 운전자를 위한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을 뭐 구축하는 것이 이제 키 매트릭스라고 볼 수 있고, 조금 더 나간다면 예를 든다면 이 우버 서비스가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성과 지표 차원에서 좀 더 우리가 보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고객 확보 수,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고객 뭐 서비스를 받은 고객이 추천하는 추천수라든지, 또 회원 중에서 이 유료 서비스, 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유료 서비스 비율이 몇 퍼센트냐 등등의, 그래서 이 사용 관점에서 키 매트릭스를 또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이 경쟁 후의 이제 unfair advantage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잠깐만요. 이거 잘못된 것 같네요. 예, 미안합니다. 예, 그냥 여기서부터 다시 갈게요. 예. 여기서부터 해야 되죠? 예. 여기서부터 오케이. 넘어가면서 할게요. 예. 시작할게요. 네. 하나,
마지막 지표는 블락은 이제 경쟁 우위입니다. unfair advantage. 이 개념은 뭐냐면 다른 경쟁 회사하고 경쟁을 했을 때 압도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경쟁 우위 요소가 뭐냐? 이것을 이제 이제 경쟁 우위라고 하는데, 우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택시보다도 먼저 이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에 선발자 우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급된 오픈은 운전자 탑승되면 이제 원화를 부여하는 클로즈된 이런 이제 그런 서비스, 그죠? 모든 서비스가 아니고 운전자하고 탑승자에게만 권한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높은 품질의 고객 응대, 브랜드 경험. 이건 뭐 브랜드 우버 벌써 이제 정말 개인, 그죠? 공유 택시의 브랜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다른 서비스 경쟁업체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거고, 노이즈 마케팅 전략은 브랜드 인식을 얻는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게 국가적으로 좀 이렇게 어떤 사건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노이즈 마케팅, 우버에 대해서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버라는 브랜드를 더 높이는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유명 인사가 이제 추천하는, 그래서 많은 유명 인사들이 우버를 서비스를 이용하고, 또 그것을 뭐 자기들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블로그, 뭐 페이스북에 올려서 그다음에 또 서로 추천하고 해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좀 마케팅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데 활용되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이 이제 다른 기업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경쟁 우위다. 이런 경쟁 우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린 스타트업 할 때도 그럼 우리 회사의 경쟁 우위는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정의할 줄 알아야 되겠죠. 자, 이상 이제 9가지의 이제 파악된 내용을 린 캔버스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문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객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제공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가치 제안을 할 거냐, 이 가치 제안을 제공하는 구체적인 솔루션은 뭐냐, 그 다음에 이 솔루션을 어떻게 고객한테 어떻게 전달할 거냐, 채널이죠, 채널. 그리고 이제 이 채널에서 만약에 이제 성공 서비스가 잘 된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성공한 건지 성과 지표를 뭘로 볼 거냐, 핵심 지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익원, 그 다음에 비용 구조는 뭔지, 그리고 이 서비스가 다른 경쟁 회사 대비 경쟁 우위는 뭔지, 이렇게 정의를 하면 이제 린 캔버스 관점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기술 아이템을 베이스로 해서 이 린 캔버스 작성 사례 이걸 잘 이해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의 아이템, 여러분들 기술 아이템에 대한 린 캔버스 이걸 한번 작성해 보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린 스타트업 MVP의 사례를 좀 더 알려주세요. 네, 앤드류 메이슨이 포인트에 실패하고 두 번째로 시도한 그룹폰이 바로 피스밀 MVP 사례인데요. 쿠폰 시스템을 만들거나 웹사이트를 개편하는 대신 데일리 그룹폰이라는 커스터마이징된 워드 프로세스 블로그를 통해서 수작업으로 쿠폰을 보내주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자원을 확인하고 점진적인 MVP를 이제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테스트해 나갔습니다. 이번 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핵심 포인트를 통해 학습 내용을 상기하며 정리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술 창업론 9번째 시간, 비즈니스 모델과 린 스타트업 2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업 계획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